오히려 베테랑보다 더 많이 보고 있어야지 됩니다. 직진하기도 힘든데 전방에 더 집중해라 이런 말로 운전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직진하기도 힘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이런 도로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직진만 해도 괜찮은 도로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직진만 하기도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사이드 미러를 조금만 보시는 게 좋아요. 직진하시면서는 내가 차로 변경할 게 아니라면 사이드 미러를 보지 마세요. 이렇게 운전을 알려주는 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최근 영상에 이 코스가 그대로 있어요. 그때는 네이버 내비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티맵을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내비게이션에서는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고 휴대폰에서는 티맵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내비게이션은 티맵을 이용할 거고 저도 티맵을 참고해서 이동을 할 건데 네이버와 비교를 한 번씩 해보긴 할 겁니다. 자, 전방의 추천차로 한번 볼게요. 지금 티맵은 좌측 2개 차로를 이용하라 그랬고 네이버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고 나왔어요. 갈라졌다 다시 만나는 구간이에요. 갈라졌다가 다시 만날 때 우측으로 빠질 게 아니라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빠지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보다 티맵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제 성향에 조금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네이버는 이렇게 모든 차로를 다 추천했고 티맵 같은 경우에는 좌측 2개 차로 혹은 우측의 첫 번째 차로까지만 추천하고 있고 추천 차로에서는 좌측 2개만 추천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내 성향에 맞는 내비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편집을 정말 최소화할 거예요. 완전 최소화. 이렇게 막히는 길도 굳이 한다면 제가 말을 살짝 이상하게 한 부분 정도만 걷어내는 정도? 딱 그 정도만 할까 생각 중이에요. 많이 막히고 있죠. 이제 여의도를 빠져나가서 강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남.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에 조금 집중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누군가 들어온대. 그죠? 깜빡이를 한 2번만 켰다가 꺼버렸어요. 들어올 때까지 켜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징그럽게 많이 막히죠. 늘상 이렇게 막히는 곳이라 아, 왜 막히지?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도 않습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들었죠? 왼쪽 도로. 꼭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른쪽 도로를 타도 갈라졌다 다시 만나는 구간이니까 전혀 차이는 없어요. 막 급격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초보자들이 볼 때 아, 무조건 왼쪽을 타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네이버가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갈라졌다 다시 만나는 구간이니까 어느 길을 타도 상관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갈라졌다 다시 만나는 구간인데 여기서 차들이 차로 변경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어느 쪽으로 갈라질지 고민도 하고 내 그 다음 코스를 생각해서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내비만 믿고 막 죽어라고 차로 변경하는 아이들도 있고 무리하게. 그래서 차가 막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빠지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갈라지는 구간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도로의 흐름에도 중요하고 안전한 주행에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11km까지 계속 직진한 다음 우측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우측 방향. 우회전이 아니에요. 지도 잘 보셔야지 됩니다. 가속 페달을 푸시하는 게 느껴지죠. 자,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자연스럽게 속도가 떨어져서 브레이크를 굳이 밟지는 않았어요. 자, 앞차가 점점 빨라지니까 가속 페달을 조금만 더 깊게. 지금은 보다시피 푸시를 하지 않고 있죠. 일정한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도가 충분히 붙었고 앞차보다 내가 미세하게 빠르다 싶으면 그때 브레이크에서, 아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거죠.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날이 뿌옇습니다. 확실히 1차로의 흐름이 조금 더 빠르죠. 그쵸? 그래서 초보분들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1차로는 굳이 타지 마세요. 1차로는 다른 차로보다 흐름이 조금 더 빠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이 흐름을 100% 이해하고 달리지 못하겠다면 1차로보다는 2차로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차로 혹은 세 번째 차로. 핸들링 신경 쓰고 이 미세한 코너에서도 내가 중앙으로 똑바로 가기 위해 늘상 노력을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일단 내 차로의 중심을 맞추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지 돼요. 내 차로의 중심을 맞추면서 앞차를 따라가고, 내 차로의 중심을 맞추면서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고 차로 변경을 하고, 내 차로의 중심을 맞추면서 안전하게 멈추고, 내 차로의 중심을 맞추면서 완벽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이해가죠? 모든 기본이 내 차로의 중심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지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내 차로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진짜 계속 매일 생각하고 매번 생각하고 있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브레이크 준비. 훅. 1k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깔끔하죠? 한 번의 브레이크로 완벽하게 안전거리를 조절했습니다. 앞차 브레이크 밟았다. 브레이크 훅. 깔끔하죠? 600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강남 터미널 빠지는 방향부터는 우측으로 빠지는 차로가 계속 나와서 1차로가 다른 차로보다 조금 더 주행하기가 편해요. 편한 건 사실이에요. 내가 우측으로 빠질 게 아니라면 1차로가 훨씬 더 편합니다. 중요한 전화가 걸려와서 영상이 잠깐 끊겼습니다. 자, 1차로 왜 이렇게 차가 없어졌지 갑자기? 자, 가속 페달 조금만 누를게요.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를 조금 깊게 1km 꾸준히 앞에 눌렀어요. 시속 그죠? 80km 지금도 과속 단속 브레이크를 구간입니다. 조금 깊게 꾸준히 눌렀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와서 영상이 잠깐 끊겼어요. 자, 6.3km 전방에서 우측 방향으로 빠져야지 됩니다. 우회전이 아닌 거죠. 그죠? 자, 앞차가 조금 급하게 멈춰졌습니다. 자, 6.1km. 6.1km면 지금부터 준비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그죠? 조금 이른 감이 있어.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차가 제 앞에 있었을 때 제가 좀 브레이크를 급하게 눌렀어요. 여러 번. 그죠? 저 차가 운전이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저도 브레이크가 같이 강하게 세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잡을 수 있게끔 운전을 해주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차는 막 앞차에 바짝바짝 붙이려고 가속 페달도 강하게 브레이크도 좀 강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여파가 뒷차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자주 누르는 운전자 뒤를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또 반대로 브레이크를 너무 밟지 않는 저 같은 운전자 뒤를 따라오기도 생각보다 운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브레이크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5.4km 남았습니다. 편집 없이 갈 거예요.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아주 최소한의 편집 정도만. 이 막히는 길, 이 재미없는 영상을 편집 없이 가져가면 구독자들이 좋아할까요? 자, 5.3km 남았는데 어디서부터 차로 변경해서 들어갈까요? 한 3km? 2km? 혹은 4km?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많은 이런 길에서는 1차로보다는 한 3, 4km 전부터 미리부터 한 2차로, 3차로까지는 들어가는 편이에요. 1차로는 왠지 부담스러워. 저같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도 1차로 달리다가 나중에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우측으로 들어갈게요. 깜빡이 켜고 뒷차 확인해봐요. 가까워지지 않죠? 그럼 전방 우측까지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방 우측까지. 자, 이제 4.7km 남았습니다. 4.7km. 그럼 여기서 한 차로 더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두 번째 차로를 조금 유지할까요? 저는 이거를 매번 고민해요. 진짜 매번 고민합니다. 운전할 때마다 고민합니다. 한 차로만 더 들어갈까? 우측 깜빡이, 저 뒤에 차 전혀 가까워지지 않죠. 그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이렇게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 끝에 차로까지 가서 4km 전방에서 빠질 걸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면 이건 또 의외로 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류하는 차, 빠지는 차, 갑자기 내 차로가 우회전 전용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운전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전방에 들어오는 차. 저 차처럼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 차로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 브레이크 부드럽고요. 살짝 꾸준히 눌렀다가 발을 뗐습니다. 가속 페달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누를 때도 있고 꾸준히 살짝 떼줄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눌렀다가, 아니면 조금만 눌렀다가 이렇게 살짝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 탕 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살짝 푸시를 하면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안전거리를 적당히. 지금은 완전히 다 뗐어요. 제 차의 속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또 살짝 눌러주고. 자, 2.6km 남았습니다. 자, 이 차 조금 신경 쓰고 살짝 급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한 차로 더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뒤에 보세요. 그죠? 한 차로 더 들어오잖아. 급하게 빠르게 다 들어오려다가 제 차량과 거리를 판단하고 들어오기에 포기한 거죠. 자, 우측으로 한 차로만. 300m 앞에 여유롭죠. 수집 구간입니다. 2k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9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진입입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간대요. 자, 지금 추천 차로가 안 나오고 있어요. 티맵 같은 경우는. 근데 네이버 내비는, 이 차량으로 사용하는 이 네이버 내비는 추천 차로를 이미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살짝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운전이 완전 찐 초보야, 내가 차로 변경 진짜 미치겠어, 차로 변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운전 진짜 못하겠어 나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내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이버 내비. 티맵만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분홍색 차로 찾느라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죠? 이제 나왔네. 근데 네이버는
한참 전부터 끝에서 두 번째 차로가 분홍색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래서 초보분들은, 진짜 차로 변경이 어려운 초보분들은 네이버 내비가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깜빡이 킨 차 신경 쓰고 깜빡이 켰다 꼈다 켰다 꼈다 하는 저 차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1km 조금 안 되게 남았죠. 850m 정도 남았네요. 자, 이때 어떤 거 신경 써야 돼요? 우측도 신경 쓰고 좌측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제 최근 영상이 이 코스가 2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네이버를 이용했고 지금은 티맵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초보 운전자 망설이다가 그냥 직진을 결정했나 봐요. 살짝 느려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런 미세한 움직임이 와, 이건 찐 초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진짜 망설일 때 베테랑들은 속도가 느려지지 않아요. 망설일 때조차도 베테랑들은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데 초보분들은 뭔가 망설여지면 브레이크를 세게 눌러버려요. 그래서 차 속도가 급격하게 줄여버립니다. 이거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망설이다가 뭔가 결정을 했어. 그럼 다시 속도를 강하게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도 못해. 이러니까 내 운전이 남까지 피해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고 내 앞에가 초보가 있으면 뒤에 있는 베테랑들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테랑들이 여러분들을 추월해서 그 초보를 내 뒤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뒤에. 그나마 내 눈에 좀 안 보이게. 하여튼 그 초보랑 멀어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베테랑들은. 근데 여러분들 그 초보 스티커가 베테랑들이 여러분을 초보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초보 스티커를 보고 저거 초보구나, 초보 스티커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베테랑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세한 차량의 움직임만 보고도 저거 초보다, 베테랑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석 스티커 조그맣게 붙이는 거 있죠?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초보 스티커가 도움이 되려면 A4 용지에다가 크게 초보라고 써놓아야지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거 말고 나머지 초보 스티커는 사실 운전자들이 별 관심 없습니다. 앞차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이 혈액형 이렇게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신경 안 쓰죠. 저 앞차에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내가 조심히 운전해야 되겠다, 양보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초보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베테랑들이 그냥 아는 거예요. 저거 초보다, 이렇게. 자, 추천차로 한번 볼까요? 티맵은 진짜 위험하게 알려주네. 우측에 있는 2개 차로를 다 탈 수 있다고 나와요. 근데 저 우측 맨 끝 차로는 강남이랑 코엑스 들어가는 길이에요. 강남경찰서와 코엑스 들어가는 길. 우측 맨 끝 차로를 타면 안 됩니다. 우측에서 2번째 차로, 이 무조건이 분홍색 차로를 타야 되는 거예요. 분홍색 차로. 근데 티맵 추천 차로는 노란색이라고 표시해 줬어요. 이거는 노란색 차로를 타라는 게 아니라 이거 중에서 강력 추천하는 게 이 노란색 차로 끝에서 2번째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네이버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끝에서 2번째 차로인 분홍색을 타라, 그래서 추천 차로에도 분홍색이라고 표시해 준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런 미세한 디테일이 초보 운전자 여러분이 내비를 보고 판단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이 막히죠. 이거 지겨울 수 있는데. 자, 우측 차로 신경 써야 되고 좌측 차로도 신경 써야 됩니다. 내 앞으로 막 들어오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놀랄 일이 별로 없어요. 다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초보자 여러분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운전하면서 깜짝아, 이런 식으로 핸들을 튼다거나 브레이크를 훅 밟는다거나, 최악의 상황이지만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이 헷갈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베테랑보다 더 많이 보고 있어야지 됩니다. 직진하기도 힘든데 전방이 더
집중해라 이런 말로 운전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직진하기도 힘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이런 도로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직진만 해도 괜찮은 도로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직진만 하기도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사이드 미러를 조금만 보시는 게 좋아요. 직진하시면서는 내가 차로 변경할 게 아니라면 사이드 미러를 보지 마세요. 이렇게 운전을 알려주는 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직진만도 안 된다면 이런 도로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로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진짜 모든 사람한테 민폐가 되는 겁니다. 직진도 제대로 안 될 때는 직진을 해도 괜찮은 그런 여유로운 곳에 가서 연습을 하세요. 직진하는 연습을 하세요. 똑바로 가는 연습을 하세요. 그런 다음 도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진을 하면서 계속 좌측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실 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진만 하기 힘들어서 사이드 미러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럼 사이드 미러 보지 말고 직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세요. 차로 변경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운전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절대 운전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진짜 명심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직진만으로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직진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정말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좌우측 사이드 미러, 내 후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전운전에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동부간선도로 진입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보기 힘들면 숄더 체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체? 숄더 체크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신경 쓰고 계셔야지 되는 겁니다. 아마 끼어들기 단속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급하게 끼어드는 차 단속하려고 경찰관이 나와 있는 걸 거예요. 저거 내가 막 이때까지 막히는 길 참아가면서 왔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앞으로 씩 끼어들었다? 근데 경찰에 걸려버렸어. 와,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이게 내면에는 이 사악함이 존재하나 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아싸, 걸렸다. 막 이렇게. 참 내면이 사악해요. 그쵸?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마인드는 아닌데 나도 그렇게 운전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안 하고 막히는 길을 선택했잖아. 너만 운전을 잘하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 이런 마인드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대신 경찰이 복수해준 느낌이에요. 자, 핸들링. 자, 2.6km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회전이 아니라 진출입니다. 진출. 자, 그럼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 필요 없겠죠. 이거 저번에도 한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들어갈 필요 없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정도 와봤던 길은 내가 대충은 이해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 도로의 분위기를. 그러면 운전이 점점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알고 있냐 길을 모르냐에 따라서 운전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극과 극. 내가 아는 길은 저 앞에서 우회전해야 되니까 내가 미리 끝차로에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런 게 가능하잖아. 그쵸? 그리고 빠지는 곳이 어딘지를 아니까 이번에 빠져야 되는지 다음에 빠져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전 난이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길을 몰라. 그럼 내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내비는 아무리 쳐다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 이러면 진짜 운전 난이도가 극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극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됩니다. 동서남북 개념이 있으셔야지 돼요. 동서남북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가 동쪽에 뭐가 있고 서쪽에 뭐가 있고 남쪽 북쪽에 뭐가 있는지 이 개념, 굵직굵직한 개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도로의 이름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어디에 있고 올림픽대로가 어디에 있고 수인산업도로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도로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은근히 도움이 된답니다. 이 운전에. 진짜예요. 자, 편집 없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진만 하는 코스에 계속 쓸데없는 멘트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가는 영상을 영상에 띄고 올리기가 뭔가 죄송스럽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써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직진만 하고 있는 영상이 올라가 있으면
이거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소비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도 없이 직진해도 되는 구간에는 이런 조금 잡담? 쓸데없는 소리? 이런 걸 좀 하는 기분인 것 같아요. 이게 영상에서 집중도를 흐트러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자, 추천차로 확인할게요. 우측 맨 끝 차로를 이용하래요. 자, 우측 깜빡이 우측 후방 한번 확인하고 첫 번째 점을 밟고 나간다 생각하고, 자, 내비 집중. 자, 전방 차량 집중. 이럴 때는 전방 차량에만 집중하면 되잖아. 길이 하나니까 누가 내 앞으로 끼어들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전방 차량 집중하고 전방 차량 흐름을 거의 100% 따라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뒷차에게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준비해야 되겠죠. 내리막에 경사가 있으니까 속도가 점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가야 돼요. 우측 맨 끝 차로는 이용하지 말래요. 우측으로 빠지는 거라고. 좌측 후방 깜빡이 켰죠? 아주 부드럽게 핸들 과하게 꺾지 않고. 사고 났나 보다.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60km 단속 구간 1.7k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집니다. T맵은 지금 추천 차로가 나왔어요. 우측 맨 끝 차로를 이용하라고. 아니, 네이버는 지금 추천 차로가 나왔습니다. 우측 맨 끝 차로를 이용하라고. 근데 T맵은 아직 아무런 추천 차로도 보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측 맨 끝 차로를 타지 말래요. 이번에 빠지는 게 아니구나. 오, 네이버와 길이 달랐네. 그럼 저는 T맵을 믿고 좌측 3개 차로 중 세 번째 차로를 이용하겠습니다. 맞아, 저번에도 이 길로 갔었어요. 그런 거 같아. 양지 IC 방향으로 가지 않았었어요, 저번에도. 자, 여기 합류되는 차로 우측 숄더 체크해서 한번 슬쩍 봐요. 이렇게 한가할 때 그런 거 보는 연습이라도 하셔야죠. 그리고 우측 사이드미러 또 한번 봐요. 오는 거 아무도 없죠. 저 멀리 뒤에 있어요. 그것까지는 상관없으니까. 그죠? 자, 이제 우측 맨 끝 차로 타래요. 후방 아무도 없는 거 진작에 확인됐잖아.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고 부드럽게 들어오시면 돼요. 전방 좌측 확인하면서. 자, 추천 차로 확인. 여기서 우측 맨 끝 차로 이용하라고 나왔죠. 앞에 차 신경 쓰고 조금 급하게 차로 변경한 2차. 자, 우측 깜빡이. 앞차가 센스 있게 최대한 좌측과 앞으로 붙여줘서 내가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아주 칭찬해. 보행자 확인 없어요. 괜찮아. 내 차로 확인. 내 차로 유지가 되네. 근데 들어왔는데 전방에 버스. 좌측 깜빡이 켜고 가속 페달 밟으면서 버스 한 번 더 확인. 버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한 번 더 전방 버스 확인. 오케이. 700m 앞에서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700m. 자, 전방 신호 확인. 브레이크. 어때요? 이제 목적지는 다 왔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이 영상이 조금 지겹지 않았나요? 괜찮았어요? 제가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직진해도 되는 구간에서 그냥 다른 말들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그럴 때 아무 말 없이 계속 직진만 하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싹 걷어내는데 오늘은 조금 말을 많이 한 느낌이긴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촬영을 했는데 평소보다 말하는 건 거의 2배가 늘어난 것 같아요. 입술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자, 직진 신호 들어왔어요. 자, 500m 앞에서 우회전이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빠르지 않은 도로에서는 500m도 생각보다 먼 거리예요. 너무 미리 준비하면 이런 차들 때문에 운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30m 앞 좌회전입니다. 카니발 너는 어디로 들어가니? 우회전 할 데가 없는데? 너 주차할 거니 카니발? 왠지 느낌이 주차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성당에 온 차량인가 보다. 성당과 교회에 온 차량들이 뒤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카니발, 너 왜 이렇게 늦게 가니?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야, 너 거기 주차하면 안 돼. 거기 횡단보도잖아, 임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3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우측 후방 확인. 저렇게 불법 주차하면 성당의 신부님이 좋아할까? 응?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성당에 온다는 게 이게 뭐 의미가 있나? 버스를 타던가 택시를 타던가 아니면 주차장을 찾던가 전방에 과속 왜 방지턱이 불법 있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해? 그죠? 그 주차 요금이 아까우면 운전도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주차 요금 아무것도 잠시 후 아니에요. 좌회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어서 주차 요금 30m 내고 앞 10시 안전한 방향 곳에 좌회전입니다. 주차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목적지에는 다 왔어요. 여기서 이제 비보 좌회전할 겁니다. 우와, 길이 너무 이쁘다. 산책하기 참 좋은 길이다. 그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자, 10시 방향 거의 다 좌회전입니다. 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차장으로 20m 입성. 앞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여기 영상 기억나시나요?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10m 앞으로 앞 나가서 우회전입니다. 갈 곳 측면으로 확인하고 핸들 돌린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가 확연해요. 확인해요가 아니고 안전해요. 내가 확인하고 핸들을 돌렸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갈 곳을 측면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핸들을 돌려야 측면이 안전한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많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안전이 이렇게 보장됐을 때 핸들을 돌려야지 안전한 거죠. 그죠? 안전이 보장도 안 됐는데 핸들을 돌려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갈 곳의 안전을 확인하고 핸들.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니? 또 내가 갈 곳을 확인을 하고 핸들. 그쵸? 이렇게 확인을 하고 돌리는 거예요. 자, 이제 목적지에는 도착한 거예요. 그쵸? 좌측으로 갈게요. 핸들링, 복원력, 또 핸들링, 옮겨잡고 또 복원력. 자,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가야 될 자리로. 자, 어디다 주차를 할까요? 주차를 어디다 할까? 여기다가 할까? 우측으로 차를 이렇게 보내요. 기둥 옆에다 주차하게. 그런 다음 후진을 놓고 핸들을 다 돌려놓고 이동을 할게요. 이번에는 공간이 좁았으니까. 평소에는 움직이면서 돌렸는데 지금은 다 돌려놓고 후진을 했어요. 그리고 발은 어디에 있어요? 브레이크 위에 있죠. 브레이크 위에. 그냥 계속 브레이크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측이 조금 좁을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살짝 나가주고 다시 후진을 놓고 핸들을 왼쪽으로. 왼쪽은 이제 타이트하게 붙었고 우측은 어때요? 엄청 넓죠? 그럼 이대로 후진. 미세한 조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양쪽 사이드 미러 보면서.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주차가 끝났습니다.